네, 화제가 되는 증시 이슈들 상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닝 인사이트입니다.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하는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사실 지긋지긋한 이야기죠. 정리를 좀 해볼까요? MOU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군사 공격을 했고요. 여기에 또 휴전을 했다고 하더니 또 때렸고 거기에다가 스위스 회담 잘 들어가나 싶더니 또 중단입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이제 협상이 상당히 이제 난항을 사실 겪는 거는 예상은 이제 된 부분들이 있는데 초반부터 그런데 굉장히 좀 이제 뜨겁게 좀 어쨌든 이제 둘 사이에 좀 이제 파이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란 쪽에서는 레바논 종전이 먼저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철수해라. 예. 이 얘기인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철수 불가다. 우리는 계속 있을 거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또 이란이 레바논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 세력 헤즈볼라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죠. 중단시키지 않으면은 지난주보다 훨씬 강하게 이란을 다시 공격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협상 중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란이 협상을 중단하고 일어섰다라는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협박을 한 것 자체가 MOU 했던 내용에 이거 위반이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협박하지 마라라는 말을 이란 의회 그 의장이 했는데 미국은 발언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날이 서 있군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는 지금 협상 대표단만 지금 밖으로 나왔고 실무진들은 지금 회의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협상이 일단 공식적으로는 중단이 됐는데 이 중단을 두고 미국하고 이란하고 그 내놓는 반응이 좀 달라요. 이란은 이제 이게 우리가 화나서 중단한 거라고 그러고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맞아요. 예, 이렇게 뭐 또 이야기를 합니다. 보도들이 자꾸 엇갈리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쪽 보도하고 이란 쪽 보도하고는 상당히 좀 많이 다르고 미국 쪽에서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의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일단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재봉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얘기는 재봉쇄를 뭐 푼다든가 뭐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은 60일 이후에도 호르무즈를 계속 개방을 한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미국은 만족한다. 뭐 이런 이제 반응을 좀 내놓고 있고 이란은 뭐 어쨌든 화났다 이러는데 양쪽 다 이제 그 공통된 거는 뭐냐면 이번 협상이 중단되었을 뿐이고 협상이 결렬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협상에 대한 의지는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그 뉴스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조금 올라갔거든요. 지금 이제 브렌트유가 80불 위로 올라갔습니다. 81불대고요. WTI가 현재 77불대인데 유가가 제 생각에는 이제 90불 위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 주식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늘 같은 이슈가 오랫동안 쭉 진행이 되다 보면은 거의 적응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좀 무덤덤해지고 이제는 좀 이제 그런 국면들이 이번 주 내에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 공격을 트럼프가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협박성 발언으로 보이고요. 추가 공격만 없다면은 주식시장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화를 어느 정도 해냈기 때문에 금주 중에 특히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코스닥 반등을 지금 기대하는 그런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뭐 한 화요일, 수요일 정도 돼서는 반등이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오늘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좀 궁금해집니다. 사실 지난주의 시장, 특히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스닥의 분위기가 너무나 좀 흉흉해져 있어서요. 이 개장 전까지 뭔가 협상이 잘 됐다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없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이 될까요? 아마도 지금 이제 그 미국 야간 선물 이제 시작이 됐는데 마이너스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쉬었죠 미국 시장이. 그렇죠. 그때 이제 미국 선물 시장이 약간 좀 빠졌는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시장이 금요일 날 많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오후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선반영된 부분은 있어요. 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거 뭐 그 협상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흔들렸는데 협상은 시작이 됐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협상 국면에서 지금 이제 난항이 좀 되는 건데 우리 시장 미리 선반영된 부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협상이 다시 중단이 됐기 때문에 오늘 뭐 살짝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겠으나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해가지고는 코스닥도 좀 저점을 잡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반등이 좀 시작되는 국면이 좀 오지 않을까.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공개해 주시죠. 네, 요새 여기에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 중이죠. 자, 그런데 6월 평균으로 봤을 때 1,520원대. 이거 지금 28년 만에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이 압박, 뭐 좀처럼 사라지질 않는데요. 예, 원달러 환율이 뭐 올라온 이후로 예. 지금 계속 그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안 들죠. 네. 근데 지금 원인이 한두 개라면은 원인을 분석을 해서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원인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복잡하죠. 예, 너무 복잡하게 지금 예.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제 환시장의 여러 가지 리포트를 보더라도 전망들을 잘 안 해요. 네, 맞습니다. 예, 장기 전망은 하는데 네. 단기 전망 같은 것들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나열하는 분석들이 예, 많이 나오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고요. 원인으로서 이제 주로 이제 거론되는 것들이 이것도 이제 주로 거론되는 것들인데 네. 한 대여섯 가지가 돼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매파적인 이제 연준 스탠스. 예.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물 건너 갔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달러의 하방을 안정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빠질 부분을 이제 막아버리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이제 뭐 정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국내 개인 투자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한다.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부분이 이제 해외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글로벌 자금 자체가 지금 미국으로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AI 지금 장세기 때문에 미국 쪽으로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달러가 특히 우리 같은 신흥국 쪽으로는 달러들이 많이 올 수가 없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원화가 가치가 좀 빠진다는 부분이 있고 또 요즘에 보면 엔화하고 우리 그 원화하고 굉장히 연동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엔화랑 원화랑 사실 논리적으로 따져놓고 보면은 연동될 이유가 사실 거의 크지 않아요. 네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환시장에서 이제 환시장도 이제 큰 자금들이 움직이려면은 큰 펀드 자금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자금들이 엔화하고 원화하고 같은 바스켓에 놓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이 같아버려요. 그래서 엔화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금 엔달러 환율이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가고 있고 또 중동 불안이 또 하나의 요소가 지금 됩니다. 예. 중동 불안이 왜 그러냐면은 항시 우리 같은 신흥국들은 네. 뭐 이제 전 세계적 이제 글로벌 경제 불안이든 뭐 전쟁이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신흥국 통화는 늘 약세에 시달려요. 제일 먼저 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원인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면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느냐 그러면 몇 예. 가지 있긴 있어요. 우리가 지금 4월 달에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매월 11월 달까지 계속해서 자금이 들어옵니다. 자금이 들어오는데 연말로 갈수록 이제 그 자금들이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누적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력이 연말로 갈수록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그 연말로 가게 되면은 이제 달러가 우리 시장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예. 환율 방어 요인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또 미국하고 이란의 전쟁이 종료된다면은 지금처럼 휴전이 아니라 이번 60일 동안의 협상을 잘 해가지고 종료될 수 있다면은 그러면 신흥국 통화 가치가 좀 반등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정부에서 내놓은 이제 RIA 계좌가 있습니다. 국내 증시 복귀 계좌인데 네. 뭐 양도세 면제해주고 이러는데 사실 근데 이거는 지금 효과가 네. 별로 없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군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거 조금 예. 더 두고 보긴 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 방어 요인이라는 게 그렇게 뭐
엄청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건 아니죠. 네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전쟁 종료 같아요. 전쟁이 종료된다면은 환율이 조금 안정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전쟁 종료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환율은 상당 기간 동안 1,500원 상방에서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이 좀 됩니다. 그냥 이 1,500원대는 어찌 보면 뉴 노멀로 그냥 인지를 하고 있자.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1,500원대 위쪽에 지금 있으면서 예. 시장이 좀 적응하고 있지 않은가 이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 매도, 매수 이걸 생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증시에는 사실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 맞아요. 워낙에 요인이 복잡해져서 그런지 예. 공식대로 그렇게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예전하고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지금 하고 있죠. 네. 근데 이게 환율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건지, 근데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예. 사실 환율 때문에 매도한다기보다 리밸런싱 성격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 얘기가 많죠.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외국인들 국내 코스피 비중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네. 코스피 비중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하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도를 했는데 다른 건 또 사고 있는 거고 예. 지금 보유 중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주식 그 숫자만 하더라도 계속 그쪽에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예. 비중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매도 자체가 환율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없고 영향력도 지금 외국인들 매도하는데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관이라든가 개인의 수급 영향이 훨씬 더 이제 지수에 미친 영향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렇게 보면 이제 환율에 대한 어떤 중요성, 예. 주식 시장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뭐 크지는 않은 것 같다. 조금은 이제 좀 적응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어쨌든 이제 뭐 대형주 빼고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뭐 계속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장세의 특징이 예. 대형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고 반도체 투탑 위주로 움직이고 있다면 그러면은 이게 변하기를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예. 내가 그 변화에 적응을 하는 게 뛰어들어라. 네, 훨씬 더 좋은 전략이죠. 대형주 중심의 포트 구성을 해 놓음으로써 변동성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겠다.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그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환율이 좀 높아진다고 해도 AI 반도체의 매력 넓게 보자면 우리 증시의 매력을 조금 더 한 단계 좀 더 무게감을 두고 있지 않나 싶은데 중요한 건 이거죠. 환율이 더 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 얼마 정도부터는 이거 환율 때문에 증시에 충격이 클 거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혹시 뭐 1,500원대 후반, 1,600원? 지금 환율이 지금 지난번에 이제 나왔던 게 예. 고가가 얼마까지 올라갔었냐면 1,561원까지 올라갔어요. 맞습니다. 만약에 1,560원을 또 뛰어넘는다 이러면은 증시에 또 한번 충격이 좀 올 것 같은데 예. 근데 1,550원 위로 가면은 제 생각엔 정부 개입이 또 한번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거기 구두 개입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1,500원에서 1,550원 사이를 한동안 좀 옆으로 횡보하면서 환율이 좀 머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환율까지 이야기해봤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네, 화제가 되고 있는 그 JTBC의 디폴트 이야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예측도 못 하셨을 텐데 대표적인 그 종합해석 채널인 JTBC의 디폴트 선언 이야기 요즘 충격으로 다가오는데요. 예, JTBC가 뭐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네. 이제 만기 206억 그 유동화 차입금을 못 갚았다. 네. 그러면 디폴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의 모태가 중앙일보인데 그렇죠. 여기도 지금 웜을 부도를 냈어요. 그럼 채권단이 이제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라는 이제 소식이 들려와 있고요. 뭐 원인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월드컵, 올림픽, 스포츠 중계권 너무 이제 무리하게 투자를 했다. 그리고 차입까지 해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제 원인이 되었다라는 얘기고요. 주요 이제 8개 계열사가 있거든요. 그 계열사들의 총 차입금 규모가 2조 7천억인데 이 중에서 시장에서 빌린 게 1조 5천억이에요. 이거 어디서 빌렸냐면은 하나은행, 우리은행, 한양증권 이렇게 빌렸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1조 5천억 규모면은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금융권 부실로 혹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있는데 근데 1조 5천억이 작지는 않지만
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사실. 이런 정도로 금융권 전체에 부실이 갈 예. 정도로.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이제 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은 되고 또 이게 이제 시스템 부실로 뭐 이어져 가지고 뭐 뱅크런 이런 사태로 이어질 우려는 없거든요, 사실. 예,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한 이제 이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이 좀 제한적이다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관련된 종목들 있죠. 컨텐츠리 중앙은 뭐 이제 그 어쨌든 정지됐고 네. 미디어 컨텐츠 섹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넷플릭스 때문에 지금 엄청 맞아요. 안 좋은데 이것 때문에 또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화될 것 같아요. 당분간 이쪽에는 좀 접근을 좀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모닝 인사이트 오늘 함께 할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